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양식빵 7월 27일이죠. 네. 7월 27일 라이브 방송 금양 홈쇼핑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유제품과 나쁜 유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특별 세일할 제품은 치즈케이크입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유제품과 안 좋은 유제품이죠. 그 좋은 유제품과 안 좋은 유제품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이제 그 유제품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포유류들은 이렇게 모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유, 소가 만드는 건 바로 우유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식품군, 치즈라든지 생크림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 통틀어서 이제 다 유제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장식으로 이렇게 축산된 그런 유제품들은 저희가 쓰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들자면 이유를 한 2개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어떤 사료를 이제 먹느냐에 따라서 소가 유지방의 비율이 달라져요. 그런 목초를 먹은 이런 소들의 이제 유지방들은 훨씬 더 이제 그런 비율들이 훨씬 더 이제 곡물 미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 우유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되게 우유가 좋은 식품이다, 완전 식품이다, 막 무슨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나오는 막 정보에 따르면 맞아요. 우유 자체가 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연구 자료를 보면요, 절대로 이런 좋은 유제품하고 안 좋은 유제품하고 구분을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실험을 하게 된다면 값싼 그런 시중에서 파는 공장식 축산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유제품을 쓸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제 유지방의 함유량이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곡물 비육을 하게 되면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런 곡류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 6 같은 비율이 좀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산화에 더 쉽게 노출이 되고, 그거에 반해 목초를 먹은 이런 소 같은 경우에는 그 목초를 이제 먹고 이제 분해를 하면서 이제 공액 리놀레이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이제 함유가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지방 수적으로도 오메가3가 이제 목초 비육을 한 것이 훨씬 더 이제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소들이 이제 목초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공장식 축산을 하면서 이제 그 곡물 사료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풀을 먹던 소들한테? 그 이유가 바로 미국에 있는 이런 콘벨트라는 게 있죠. 콘벨트. 네, 이거는 이제 비건한 사람들도 알 건데, 이제 거의 한국의 몇 배 면적되는 그런 땅을 그냥 전부 다 옥수수를 길러요. 근데 이 옥수수가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로 바이오 디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료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왜냐면 이제 옥수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이 토양을 고갈시키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환경적으로도 결코 옥수수를 기르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일 뿐더러,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소한테 먹이니까 이 소 같은 경우에는 또 메탄가스를 그걸 먹고 다시 이제 분출을 하겠죠. 배설물들 같은 경우에도 목치에서 자란 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이제 비료가 돼가지고 다른 이제 식물들, 풀들을 이렇게 기르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쓰이지 않고 그냥 썩고 메탄가스만 더 나오는 거죠. 온난화가스만. 그런 문제들 같은 게 있죠. 뭐랄까, 지속 가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속 가능적인 부분에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콘벨트를 이제 그때 닉슨 때 서브시디를 엄청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푸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커졌는데 이걸 커진 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옥수수 경작 면적이 엄청 넓어지면서 예, 예. 남아있는 그 옥수수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던 와중에 어떻게 보면 소들한테 옥수수를 먹고 국물을 먹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목초를 먹은 유제품이 좋다라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치즈나 아니면 뭐 생크림을 먹을 때도 목초를 먹은 제품을 쓰는 게 예, 맞아요. 목초를 먹은 제품들을 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초를 먹은 제품도 있고 우유 단백질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클래식 브라우니 같이. 사실 영양은 거의 다 대부분이 유지방에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들, 특히 이런 K2라든지 이런 K2 그리고 비타민 A, D, K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E까지 많거든요. 목초 서역한 것들은. 왜냐면 풀이 햇빛에 이렇게 다니까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땡볕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비타민 E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소가 고스란히 먹고 축적이 돼서 이제 바로 이제 유제품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목초를 먹고 자란 좋은 건강한 유제품을 우리도 먹는 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 우유 자체가 목초를 먹은 것 또는 축사에서 길러진 우유 말고도 그걸 구분하는 거 말고도 우유 자체가 어떤 뭐 살균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굉장히 몸에 안 좋게 되어버렸다 이런 다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보통 우유를 시중에 사게 되면 63도에서 15초 정도 살균을 하는 이런 파스텔 살균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그 변성된 단백질을 면역계가 이제 잘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같은 증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우유 안에 이제 단백질이 이제 대부분이 케이신이고 우유가 희한하게도 케이신이 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근데 이런 케이신에서도 특히 A1하고 A2가 있는데 원래 A2가 있었어요. A2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 A2인데 요즘에서 먹는 우유들은 전부 다 A1 케이신, 베타 케이신이라는 게 있죠. 품종이 개량되면서 소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오는 그 젖의 이제 물성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단백질이 구조가 바뀐 거예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진주알처럼 계속 엮여지면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진주 목걸이가.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딱 바뀌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 소가 좀 더 우유를 많이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홀스타인종이. 그런데 거기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아까 그 살균 과정에서 맞아요. 벌어질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런 것들랑 약간 연관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몸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음식물이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 침입자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살균 시스템적인 부분이랑 그 젖소의 품종이 바뀌면서 그 단백질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우유가 생산되게 됐다 아주 많이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될까요? 우유를 어떻게 보면 우유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우유가 어쨌든 전부 다 살균이 된 우유들이 저희한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우유를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백질 함량이 좀 낮고 이런 이제 유지방 함량이 좀 높은 이제 우유 제품들을 선택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버터라든지 생크림 같이 이런 것들은 유지방 함량이 높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발효된 것들을 쓰면 돼요. 근데 발효된 것들은 키토 하신 분들은 약간 그 탄수화물이 높을 수 있으니까 좀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직접 발효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우유가 안 받는다는
하는 분들은 이제 A1 밀크라고 치면 이제 네이버에서 아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우유도 그게 아니라면 사냥류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알러지적으로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 훨씬 적고 그러거든요. 뭐 저온 살균 우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일단 살균이라고 자체가 단백질을 변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저온 살균이면 훨씬 더 길게 살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락토 프리 우유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그런 것들은? 그 우유에는 이제 설탕이 있어요. 이당류가 있죠. 이 갈락토스하고 그리고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이게 이제 합쳐진 이런 이당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당류가 뭐냐면 당이 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다. 이게 이당류예요. 갓난 아이들은 요 락테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두 개 사슬을 딱 부숴버릴 수 있는, 분해를 해가지고 소화에 용이한 이런 효소들을 이제 생성을 하다가 크면 이게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원래 갔는데 우유를 사람이 이제 적응을 하거든요. 우유를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올라가요. 이 락테이스, 이 분해한 효소가 우유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락토 프리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효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많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유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설사가 날 수도 있고 막 가스가 찰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락토 프리 우유가 도움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락토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당에 한해서만 도움이 될 거예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 유당에 한해서만. 예, 단백질 그런 거는 전혀 무관하고요. 우유 단백질에 민감하신 네. 분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뭐 예민하신 분들은 락토 프리 우유 드시면 도움이 되겠다. 맞아요. 네. 치즈케이크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여기에 이제 들어간 유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가 이제 치즈케이크에 어떤 유제품을 쓰냐면요. 앵커 버터하고 그리고 앵커 크림치즈를 써요. 앵커는 이제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서 목초 비육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소르들만 이제 네, 항상 찾아오는 시간 지금부터 치즈케이크 5,300원짜리 치즈케이크를 4,200원에 특별 세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계란이 약간 들어가고, 그런데 크림치즈의 이제 풍미가 충분히 느껴지도록 계란을 최대한 적게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 시트 같은 경우는 아몬드하고 그리고 귀리 식이섬유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시트고요. 단맛은 이제 천연 감미료인 에리스리토라고 스테비아로만 단맛을 내요. 저희가 쓴 게 어떻게 보면 앵커 버터랑 그쵸. 앵커 크림치즈를 썼는데 뉴질랜드산이면 전부 글라스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뉴질랜드산은 거의 그라스페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유제품 같은 경우는 다 그렇고요. 왜냐면 뉴질랜드에서는 곡식을 먹이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막 곡물 비육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그냥 그라스페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좋은 유제품과 안 좋은 유제품 고르는 그냥 1차적인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준은 글라스패드냐 아니냐를 그렇죠. 먼저 따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따져야 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